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투자가가 되기 이전에 사업가가 먼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은행에 있는 돈의 양이 아니라요, 우리의 사고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핵심 가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 지난 영상에 이 핵심 가치에 관련된 게 있죠. 어떤 내가 직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핵심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먼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정성에 가장 큰 핵심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조금 두려움을 느끼고 새로 도전하는 걸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안정성을 내 핵심 가치로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자영업자나 전문직 같은 경우는 핵심 가치를 바로 독립으로 갖고 있죠. 요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믿고 맡기는 걸 조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하고요. 실제로 내가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지 못해서 본인이 곧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일을 해야지만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분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사업가 같은 경우는 핵심 가치가 바로 사람이죠. 이 사업가들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데 전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일임을 해주고요. 그 안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만들면서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10가지가 있으면 10명 이상의 사람을 내 팀으로 만들어서 그 팀이 돌아가게 되면서 나에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이런 핵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투자가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금이 핵심 가치죠. 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금이란 것은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투자로 인한 수익을 자기한테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이 투자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의 사분면 같은 경우는 일을 해야지만 들어오는 노동 수입이고, 사업과 투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들어오는 자산 수입, 인세 수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바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봉급생활자든 자영업자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가가 된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순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봉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서 바로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업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투자가는요, 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투자가는요, 사업을 제대로 알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봉급생활자나 기본적인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투자가가 되겠다 하면서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는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사업체가 나를 대신해서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 노동 수입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노동 수입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크기가 커지는데도 아무래도 불안정합니다. 반면에 사업가 같은 경우는요, 시스템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산 수입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내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노동 수입을 벌고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뭔가 위기가 생기거나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는요, 내 투자금을 빼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 시스템적인 수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투자금을 건들지 않더라도 내 생활을 하거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해결을 하는데 충분한 금액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가가 먼저 된 이후에 투자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요, 우리 80대 20이라고 하는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난히 이 경제적인 부분,
돈에 관련돼서는요, 90대 10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노동 수익 같은 경우는요, 거의 95%의 인구가 약 5%에서 10% 정도의 부를 갖고 있는 반면, 여기 사업가나 투자가 자산 수입을 버는 사람들은요, 약 5%의 인구가 90에서 95%의 자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90대 10 법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 90대 10의 법칙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정신적인 차이 때문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게 정신적인 차이로 이게 벌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요, 바로 언어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부의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마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평소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느냐, 또는 나는 그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랑 내가 할 수 없다, 또는 그거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삶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요, 생각이 변화가 되고요. 이 생각에 따라서 현실의 격차가 벌어지고, 이 현실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결국 삶의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경제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내가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 주변에 정말 힘들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만, 부정적인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내 삶도 힘들거나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내 주변에 정말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정말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 역시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점점 변화가 되고요. 그 생각이 변화가 내 현실에서도 도전을 하고 이겨내는 역경을 벗어날 때마다 바로 삶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신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나 사실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오는 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루함입니다.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을 이겨내는 게 필요한데, 이 지루함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찾는 게 무엇이냐? 더 빠른 마법의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마법의 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루함을 이겨낸 사람만이 바로 성공으로 갈 수 있지만, 마술의 길을 찾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이 마술의 길마저도 결국은 또 지루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할까요? 또다시 새로운 길을 찾고 또다시 새로운 길을 찾고, 그러다 보면 내가 우물을 찾기 위해서 깊이 100m를 파야 되는데 10m씩 50개를 파든 100개를 파든 우물을 찾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새로운 길을 찾다가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은요, 이 지루한 과정을 이겨내는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적을 이겨내야 되는데 바로 그 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부자들은요, 어떤 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루함을 이겨내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공부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지루함을 이겨낸 사람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이런 것처럼 결국은 지루함을 이겨낸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꾸준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10%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루한 과정을 이겨내는 게 부자들이 갖고 있는 정신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는 거래가 아닌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거래는 투자가 아니다라는 말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금 거래를 하거나, 이런 투자 자체는요, 투자가 아닌 거래 행위다, 장사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투자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라는 것은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금 투자를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냥 단순히 주식 거래를 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고 이런 한 상품을 어떤 것을 거래하는 것 자체를 투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는 결국 팀 경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팀 경기를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좋은 팀 멤버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 좋은 팀 멤버를 찾는 것은 사업 파트너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혼자 해야 되는 일도 물론 있죠. 하지만 결국은 팀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일에 정반대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팽배하게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원 버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그 안에는 이미 기회가 없어졌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위험해 라고 이야기하는 곳에는요, 정말 그 상식을 깬 사람들은 그 안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주변에는 그거에서 잘 된 사람 없던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요.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누구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곳이 그곳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특출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잘 되는 곳은요, 남들이 안 되고 부정짜게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자신에 대한 통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바로 내 주변의 팀도 떠나게 되고요.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연쇄적인 작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이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연해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좋은 사업가가 되기 위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투자가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부자로 만드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부채는 부자들의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부채로 인해서 내가 내는 지출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자들의 수입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자산이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갖고 있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무엇일까요? 바로 부자들이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만들어낸 것들의 자산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자산을 구축하고 싶다면 나는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내 자산 구축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는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9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와 결혼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사기를 치거나 범법자가 되는 것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요, 내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 나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인데 결국 사기나 범법자가 되면 돈을 많지만 누구보다도 자유롭지 않은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올바르지 않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상속입니다. 하지만 이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뭔가 좀 선택받은 자만 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상속이 된 부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불안함을 겪는 부자들도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상속이 된 부자들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스스로 일궈낸 부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석이 마련이 되어 있고 내가 부자의 정신세계와 부자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자들이 바로 상속된 부자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권 같은 경우도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복권 당첨된다고 진짜 큰 부자가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다만 뭐 외국의 정말 큰 복권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복권은 조금은 큰 부자가 되는 수단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정말 내가 유명인사가 되는 겁니다. 스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로서 스타가 되든지 아니면 연예인으로서 스타가 되든지 이런 스타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여섯 번째는 바로 욕심입니다. 타인의 것을 많이 뺏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자가 일지언정 적이 많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말 그대로 돈만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일곱 번째는 싸구려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스크루지와 같은 사람들인데 나는 돈이 많지만 결국은 이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것은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부자인데 가난하게 살다 죽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이 돈을 이용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데 내가 단순히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돈만 많은 상태로 나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간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여덟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금융 IQ, 경제적인 공부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세상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입장권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입장권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입장권을 파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경제적인 공부를 통해서 금융 IQ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홉 번째는 바로 관대한 부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자인데요. 이 관대한 부자 같은 경우는요, 뜻하지 않게 엄청나게 큰 부를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아홉 가지 길 중에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괜찮게 느껴지는 부자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이 8번, 9번의 부자들이죠. 결국 금융 IQ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윤택해진 삶을 살고 행복해지면서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더 풍부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진정한 투자라는 건 무엇일까요? 꿈과 목표를 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단순히 그냥 돈을 버는, 돈을 투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꿈과 목표 달성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과정이 투자가 되면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수단 자체가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꿈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꿈과 목표 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